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보수 괴멸. 자, 영국 총선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영국에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되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선거, 투표, 국민의 심판 이런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경제인들이 왜 정치를 알아야 되느냐? 사실 폴리코 이코노미란 말도 있다시피 경제 정책의 큰 방향 이것이 뭐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따지고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느냐 덜 걷느냐 또는 분배를 우선시하느냐 성장을 우선시하느냐 이런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데올로기가 갈라진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기업의 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정치 경제 방향을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영국 민주주의의 뿌리,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보수당 괴멸입니다. 자, 지금 노동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개헌까지도 가능한 압도적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에 영국은 최근 14년 동안 계속해서 보수당이 집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당을 완전히 따돌리고 노동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정책 아주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로 출범한 키어 스타머 총리 되자마자 정책 변화, 대대적인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분은 이 리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옥스포드에서 로스쿨을 다닌 전형적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노동당 대표를 거쳐서 이번에 이제 영국의 최고 정책 결정자, 최고 지도자에까지 올랐는데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럽 하면 유럽은 좌파 정권이 망하고 극우 쪽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돌아간다. 대부분의 지금 나라들이 어떤 우파 경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영국은 좌파가 집권을 했을까? 그러게요. 자, 이 대목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영국의 이번 총선 결과는 스타머의 승리로 볼 수는 있지만 좌파의 승리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그런 정치 분석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좌파 후보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역대 최저선입니다. 높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이 됐느냐. 한마디로 보수가 스스로 자멸했다, 괴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보수 쪽에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여러 가지 관리를 잘 못하는 거, 또 존슨 총리 같은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청사에서 파티하다가 발각이 된 적이 있죠. 그다음에 또 국가가 재정 적자 속에서 더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영국의 국가 부도 위기까지 야기했던 네. 여러 영국 역대 총리들의, 그러니까 보수당 정권 총리들의 잇단 실수와 실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냈다. 이것이 이번 영국 정권 교체의 본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와중에
스타머의 승리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스타머라는 새 신임 총리, 이분이 이른바 좌파의 중도 전략. 자, 영국은 우리 토니 블레어라는 10여 년 전의 지도자 제3의 길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당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미국의 노동당에서는 좌파 쪽으로 클릭을 한 것이 아니라 중도 쪽으로 클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보수당의 대안이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튼.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이 노동당 좌파 별로 지지하고 싶지 않았는데 보수당이 워낙 계류를 하는 데다가 노동당이 중도 쪽으로 돌았으니까 제3의 길 후보로서 한번 노동당에게 다시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노동당 정부 좌파 정책으로 급선회는 절대 없다. 그렇게 급선회 하다가는 바로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요. 영국에도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네. 극우 정당이 이번에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 극우 정당의 지금 페라지라는 분, 지금 CG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번 영국 총선의 최대의 승자는 저는 바로 나이젤 페라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국회 출마를 노려왔는데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영국의 거구 바람을 타고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분 방송인 출신이었는데요. 우리 앵커님보다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영국 방송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인데 보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보수당의 정책 노선 이렇게 흐리멍텅한 정책 나는 못하겠다 해서 본인이 나가서 독립당이라는 걸 창당을 했는데 이 독립당이 아주 극우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도 사실상 최초의 이 페라지가 주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 선거 결과는 브렉시트를 잘못했다. 그래서 심판했다. 이것이 아니라 브렉시트 방향은 옳았는데 브렉시트 한 이후에 좀 더 세게 하지 못해서 영국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더 좀 확실히 했어야 됐다. 이러거든요. 네. 자, 그런데 투표 결과를 보면요. 페라지가 이끄는 이 개혁당의 후보들이 영국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대부분 2등 또는 3등을 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우파인 보수당과 이 독립당의 표가 갈라졌고 그래서 보수당은 근소한 차이로 노동당에 조금씩 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지지율로 보면 투표 성향만 놓고 보면 우파가 좌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선거 영국의 정권 교체를 우파에서 좌파로의 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파에서 극우로의 변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 나타난 결과는 좌파가 잡았는데 네. 이 좌파도 중도 또는 우파로 클릭을 한 정부다. 그렇게 좀 이 진상을 뚫어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영국이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럽의 정책 또 미국의 유럽 정책 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영국 총선 결과가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예,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극우 돌풍. 자, 선거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총선은 밤사이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1차 투표에서 1위에 올랐던 극우 정당이죠. 국민연합이 3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좌파 연합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지금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까요? 예, 프랑스 선거도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프랑스 국민들의 여론조사 또는 국민들의 희망 사항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인데요. 그러니까요. 1차에서는 극우당인 RN 국민연합이 1등을 했는데 2차에서는
현재 지금 최종 개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등으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좌파, 극좌파 정당이 1등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좌파 연합 신민중정선이 1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프랑스 우파 극우 돌풍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갑자기 극좌야. 자, 이런데 여기도 선거 제도와 관련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르펜의 국민연합 극우 정당이 압도적 1등을 하니까 놀란 마크롱 대통령이 네. 좌파 연합과 정치적인 딜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후보를 함께 논의해서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은 아예 출마를 포기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좌파와 마크롱 당의 연합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만 내놓다 보니까 이 이당 양당 체제가 아닌 다수당 체제에서 네. 2등과 3등의 연합이 1등을 꺾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역시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 르펜의 국민연합의 지지율이 1등입니다. 국회의원은 3등이지만 아, 그렇군요. 국민들의 지지율은 우파 극우가 1등을 했다. 이 우파 돌풍이 영국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르펜 지금 극우 정당이라는 RN에 이 르펜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마크롱과 극좌 동맹에 아주 부적절한 이상한 동맹이 아니었다면 RN당이 절대 가반을 차지하는 게 확실시 됐는데 네. 아주 이상한 정치 조작으로 인해서 르펜 당이 좀 의석은 줄었지만은 그러나 르펜이 이끄는 이 극우 국민연합당 RN당이 국회 의석수에서는요. 의석수에서 지난번 선거보다도 굉장히 약진해서 2배나 늘어났거든요. 네. 자, 이런 걸로 볼 때 RN당의 마린 르펜은 구체적인 승리가 좀 늦춰졌을 뿐 다다음 선거에는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사실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르펜의 꿈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죠.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대통령이 갖는데요. 다만 네. 행정부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지명을 한 그 총리를 의회가 이원 집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과반이 넘어서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도 필요 없고 바로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프랑스는 역대 정부가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때 의회의 다수당 후보를 총리로 세웠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면 곧 탄핵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자리를 이 우파 극우 연합인 RN당이 이번에 총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1차 투표 결과 1등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은 뭐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내 영향력은 훨씬 커졌다. 그래서 우파 돌풍은 여전히 계속된다. 특히 이 미국 뭔 물론이고 지금 유럽에서 말하는 극우라는 게요. 우선 나부터 잘 살고 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자. 다른 나라 이민 필요 없다. 국제연대, 국제기구 이거 필요 없어. 네. 우리부터 잘 살자. 이제 이런 움직임인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 마가 프로젝트하고 엇물려서 전 세계가 나부터 살자라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훨씬 더 성큼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큰 기류 흐름입니다.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이란의 반란. 자,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을 깨고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스키안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또 변화가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이란도 국민들이 사실상 그동안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큰 분개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의외의 결과를 냈습니다. 네. 이란은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 뒤에
사실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뽑는 최고직이기 때문에 이란 정치에 영향을 줄 텐데요. 여기서 지금 뭐 암살당한 라이시의 후임자, 그러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 밀었던 보수파 후보가 떨어지고 강경 보수파가 떨어지고 무명의 덧보잡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보의 공약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 미국과의 핵 협상 다시 하겠다. 서방과 우리 교류하겠다. 히잡 쓰는 거 너무 세다. 그다음에 도덕 경찰 해체하겠다. 이란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동안에 그 국민들이 이란의 보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갖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 미국과 수교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석에서 한개 폐쇄시켜야 한 신임 대통령인데요. 뭐 그런 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 그러나 트럼프가 온다면 이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깬 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란 쪽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포스트 기시다. 시선을 일본으로 좀 돌려보죠. 일본은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지금 당내 유력 후보들이 조용히 또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워낙 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연임에 실패할 거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포스트 기시다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 일본도 지도자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지금 아직 최종 결과 이제 막 나왔는데요. 도쿄도 지사, 우리로 치면 서울특별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 무려 56명이 출마했습니다. 56명이 출마했는데 지금 그래픽 CG에서 보시는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지사가 무려 3연입을 확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고이케 지사 소속 당이 어디냐? 이게 주목할 만한 대목이에요. 소속 당 없습니다. 무소속입니다. 네. 그럼 집권 자민당은 어디로 갔나? 자민당 후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기시다 인기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자민당 간판 내걸고 나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내막적으로는 이 고이케가 자민당과 연립공명당 지원을 얻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지금 기시다와 자민당의 인기가 떨어져 있다. 기시다 인기 10%입니다. 지지율. 자, 그런데 도쿄 도지사와 함께 이루어진 도의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는 2명을 빼고 모두 다 낙선했습니다. 네. 이것도 기시다의 어떤 인기 추락과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 도쿄도 선거를 계기로 기시다는 9월 달에 있는 자민당 총선에서도 큰 곤혹을 치르겠다. 어쨌든 이 오는 9월에 자민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는 포스트 기시다 이후에 누가 총리가 되느냐 해서 일본 언론들은 모두 지금 그 후보자 찾기에 여념없는 그야말로 기시다는 끝났다. 이런 네.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플랜 B. 자, 뭐 지금 계속해서 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참패한 이후에 이 후보 사퇴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물론 뭐 주말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트럼프 캠프에서도 견제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미국에서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나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이든이 사퇴 안 한다고 말하면 할수록 사퇴 여론도 한쪽에서는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심지어 사퇴 안 한다, 나는 멀쩡하다 하는 그 회견에서 또 연이어 말 실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요즘 영어의 가장 그 비교급 최상급 비교 굿, 베터, 베스트. 네. 이거 뭐 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잘 아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자 내가 더 낫다라는 그 베터 다음에 최상급으로 가장 낫다는 것을 그게 베스트인데 이것을 굿 이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굿 이스트란 말 없어요. 없죠.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흑인 여성이다. 네. 이건 거의 그 망발에 가까운 수준.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현재로는 이 미셸 오바마 대통령은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부통령이 지금 여자 부통령이죠. 급격히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바이든 포격보다는 부통령 쪽으로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뭐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트럼프보다는 조금 낮지만 해리스가 나오면 해볼 만하다. 이런 어떤 주장이 민주당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아직 숨가쁘게 돌아가는 선거 상황들 짚어봤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수 괴멸, 극우 돌풍, 이란의 반란, 포스트 기시다 그리고 바이든 플랜 B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